토론은 싸움이 아닙니다. 토론은 둘 사이에 교집합을 만들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찾아내는 아주 좋은 과정인데요. 마이튼 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는 토론 사무소를 열어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 멀리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네. 그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직접 윤 대통령이 주재한 내용인데 화물연대 파업 몇세째인데 일단 시멘트 한정돼 있긴 하지만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했고요. 지금 이제 발동 곧 될 겁니다. 이제 직접 전달이 되겠죠. 일단은 대화를 더 해보자, 협상해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박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화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일 어쨌든 화물연대하고 이제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노조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네. 강대강으로 노정이 부딪혀서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6월 달에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가지고서 총파업을 했는데 당시에 마지막에 합의 사항을 보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네. 그다음에 업종 그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접촉이 없었어요. 아, 그 정부 내에서든 뭐 국회 차원에서든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가 없었고 당사자들하고 네. 그걸 좀 풀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접촉이나 노력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게 당시에 이제 그 합의사항 위반이다. 네네. 이제 이런 주장을 내걸고 있고요. 그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어찌 됐건 간에 그 이 화물 그 차주들의 소득은 높아지고 근로 시간은 줄었어요. 네. 특히 이제 이게 너무 그 임금이 박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시간 무리한 운전을 운행을, 하게 되고 과적을 하게 되고 과속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도로 위에서 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1년에 그 화물차 사고를 한 1,000명 정도 화물차 사고는 화물 차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일반 이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로 위에 최저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게 시멘트하고 그 레미콘하고 네. 컨테이너 두 차량에만 적용이 네. 되어 있는데 아마 화물연대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이외의 자동차라든지 네, 간선 택배까지 또 포함해서 중공업이라든지 또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특수 네.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5가지 품목으로 확대를 네네. 하자. 그리고 일몰제도 3년 단위로 지금 그 돼 있는 거를 네. 아예 일몰제를 폐지해서 이게 상시화시키자 이런 주장인데요. 저는 좀 더 협상을 하면 뭔가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열릴 것 같은데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6월 12일 합의를 비춰보면 뭘 더 얘기할 것 같이 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부가 강경해졌다 이제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민 의원님은 어떻게 해요? 글쎄 그 갑자기 강경해졌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계절적 요인도 있고 지금 특히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강제 명령이 아니라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멘트. 시멘트 관련된 네. 거잖아요. 지금 이게 12월 초까지라 그러더라고요. 컨테이너에서 믹스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네네. 뭐 제가 건축이나 건설 쪽은 잘 모르지만 그 네네. 관련된 게 12월 초까지라고 하니까 아마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원칙론을 고수하는 걸로 가자라고 보는데요. 네. 이 중요한 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오늘도 이제 긴급 기자회견도 네. 말도 했었고요. 어제도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자기네가 이제 관련해서 그 일몰제 관련해서 용역 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네. 그리고 그 용역 과제에 따르면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 졸음운전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됐지만 과연 사망사고 이거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하면서 협상을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사실 이 일몰제를 지금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3년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물연대가 이렇게까지 강경 투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화물연대에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방치했다기보다는 3년 연장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용역과제 바탕으로 그러면 실태조사를 좀 더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강경 파업으로 나가니까 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안 좋고요. 그런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불가피한 조치. 요 배경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 한번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국
결과 YTN과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왔었는데 운임은 확실히 올랐는데 안전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원희룡 장관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이게 3년 동안 해본 결과니까 좀 더 대안을 더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건설산업 특성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입장이 물론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죠. 네. 이게 이제 화물연대 전체가 지금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파업을 하고 있지만 그 일부 파업하는 그런 차량들이 특히나 이제 뭐 컨테이너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추적인 산업들과 연관이 돼 있는 데다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아까 이제 콘크리트 타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잘 굳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멈춰져 있는데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고 공기 지연은 다 전부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굉장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는데 앞서 이제 연구 영역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안 할 명분을 찾는 걸로 아마 화물연대 쪽에서는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중간중간 과정에서 만나서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공동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없이 이게 이제 3년 연장 그냥 통보하듯이 하고 그것도 처음에 이제 3년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일방적으로 던지니까 이건 합의사항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경론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면 충돌로 가면 이 노정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로서도 지금 노동개혁 과제 여러 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잖아요. 이 화물연대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뭐 근로시간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과제들이 있는데 전혀 지금 노정 간의 유의미한 대화가 오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점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내일 또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은 명령이고 그 협상이 있는 만큼 그 협상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지만 협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 대통령 오늘 아침에 그 국무회의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칫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법의 잣대로 뭐 무조건 정부의 뜻대로 정부의 뜻대로보다 법의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윤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전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법칙. 사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초선도 아니죠. 무선으로서 영선으로서 대통령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법치주의와 공정정의라는 그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게 결국 표준운임제잖아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유가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게 변동이 되고 그리고 화물연대가 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유가 변동이 심했던 시기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변동이 된 그 여지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유가가 하락했는데 계속 표준임금이 같이 높아 있다거나 유가가 올랐는데 그 표준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사관계에서 특히 노동법 관련된 것이 후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정착이 된 거, 한번 시행이 됐던 노동법이나 관련된 노사분 관련된 것이 완전히 뒤로 가기는 어렵다는 건 아마 원희룡 장관도 알고 저는 윤 대통령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을 협의나 타협이 되기 전에 협상이 제대로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제 화물연대가 너무 강성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물류 대란 때문에 지난 한 2년 동안 어려웠는데 이게 다시 한번 소용돌이 치지 않을까라는 그 정부 측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합리적인 타협을 통한 협상 이것이 분명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개별적인 그러니까 어떤 급진적인 상황 때문인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노사정 위원장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런 태도들이 어떤 노동 정책을 바라보는 또 다른 맥락이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설명으로는 약간 좀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한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좀 우려할 만한 노동권의 후퇴 조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중대재해법 국회에서 합의돼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그 법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지도 일부 여권에서 보이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노동계가 불신을 깊게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 전반적 불신이 있다 그래서 뭐 화물연대가 이 파업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 자체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물 차주들은 비용이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네. 근데 기존 그 운임으로는 비용도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생존 차원에서 또 안전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했던 거고 지금 그 뭐 콘크리트라든지 또 이 컨테이너라든지 또 자동차 뭐 철강 이런 등등의 화주들 화물 차주가 아니고 화주들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정부가 대기업의 비용을 걱정하는 쪽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에 관련해서도 정부가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당신들은 다 자영업자다. 네. 노동자 아니다. 특고. 예. 네, 이런 태도를 취해놓고 그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업무 개시 명령을 하냐. 자영업자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있죠. 이런 운송 사업에 네네.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렇죠. 정부가 이걸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04년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발동이 안 되다가 지금 처음 발동이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헌법상의 그런 쟁의권이나 이런 걸 침해할 우려가 있다.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네. 이런 법률적인 논란도 있거든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법과 원칙, 뭐 법치 이것만 내세우실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도 있기 때문에 법치 이전에 좀 정치를 해야 된다. 법치 이전에 정치를 해야 노동간의 된다.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제목을 만들어주시는 박원석 전 의원이셨습니다. 이 얘기에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 대책회의 직후에 이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 참사랑 똑같다라고 해서 좀 구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사실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다음에 질문할 거거든요. 연결해서 민 의원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이상민 장관님이 확실히 정무 감각이 조금 부족한 거 맞아요. 오늘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정무 감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니 본인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뭐 정무직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네, 정치 그렇죠. 쪽에 네네. 정당이나 정치 쪽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도 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조금 언론 앞에서 좀 긴장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씩 생각해보면서 좀 발언해 주셨으면, 특히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섣불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유가족들한테는 죄송한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민 의원님 같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청취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무감각의 좀 부족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뭐 언행상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그 얘기도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겠어요.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태원 참사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건지. 물류마비가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좀 그 정무적 감각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말씀을 하신 거고 본인이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서 지금도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네. 이제 곧 제기가 될 거고 심지어는 야당에서 탄핵도 물론 탄핵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론되고 지금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당연히 해임돼야 된다. 유가족들도 요구사항 중에 네네.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화물연대 파업이 이태원 참사하고 같은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자신의 그 위치나 처지나 또 그에 따른 마땅한 태도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좀 정부의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어떤 이 드라이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 좀 마무리하고 이제 이 사안은 넘어갑시다 이렇게들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강경하게 뭐 파면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요구를 하니까 약간 감싸는 분위기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감싼다기보다는 이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 이제 현장에서의 그 용산 그 구 단위의 네네. 구청 단위의 문제, 그다음에 용산 경찰서 관련해서 서울시정과의 그 연계 문제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인 조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그걸 갖다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사 결과를 네.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는 좀 중간에 국정조사 요구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계속. 네.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한 다음에 받자. 일단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에 네. 특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중간에 계속 민주당이 강력한 압박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고 해서 네. 국민의힘이 어쨌든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안하고 네, 예산안하고 뭐 받았죠. 연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이 조사 결과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좀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민주당이 정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지금 이슈에서 누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했으면 국정조사 말고 이상민 장관의 이슈를 계속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도 방향을 틀었어요. 네. 국정조사를 받는다는 그 전제하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거기서 나와서 또 답변도 하고요. 네, 책임질 그래야죠. 부분은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방향을 틀어놓고 받아주니까 다시 또 이상민 장관 해임을 꺼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저는 뭐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지만 네네. 민주당이 정말 답답한 게 일을 왜 이렇게 더 꼬이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쭉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갈짓자 행보를 걸으면서 뭐 중간에 또 뭐 김의겸 의원 이건 좀 다른 사안이지만 네네. 김의겸 의원 뭐 설화 이런 계속 뒤에 또 나오지 여쭤보겠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상민 장관의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일단 국정조사 끝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지금의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이제 해임 건의안을 올리고 만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제 공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또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네. 하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참사를 당한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감쌌다. 딱 좋잖아요. 그 프레임이. 네. 그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들이 사실 꽤 들려왔었는데 지금 네. 구도가 민주당의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복잡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돌이켜 보면 참사 직후에 여야 막론하고 이상민 장관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여당의 그 목소리가 확 잦아들었어요. 네네. 그 잦아든 이유가 민주당이 강경론을 들고 나와서 정부 전체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네. 그에 맞서야 된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등을 두드려줬기 때문이에요. 금방 입출국대 말씀. 아니 뭐 물리적으로도 두드려줬고 네. 또 TF 책임자로도 임명을 그렇죠. 하고 네. 또 고생했다 그러고 네. 다녀오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해임의 의사가 없구나 아예. 그리고 정치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정조사나 혹은 그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단행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봐야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무슨 그 세월호 참사 때 이수영 해수부 장관이나 네. 명백히 뭐가 잘못했다고 나와서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진 네. 거거든요. 과거 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민현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그 민주당의 원내 전략의 선우가 네. 조금 바뀌거나 약간 혼선을 빚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해임 문제와 국정조사 문제는 별개로 각각 다 추진을 했어야 되고 이게 국정조사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마땅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그때 해임 건의안을 냈어야 된다. 그 여론이 들끓 때 네네. 그리고 그걸 받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네.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네. 좀 있고 이렇게 국정조사 가면 결국에는 뭐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이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질 게 없다. 네. 근데 이런 지적도 나와서 아마 좀 그 이상민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은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저 같으면은 정치적 부담을 위해서 좀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좀 보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짧게만 요거는 한 마디씩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두 분 간의 관계를 잘 몰라요. 저는 네. 언론지상이나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그거밖에 사적 모르는데 인연이 있다 정도만 그 정도만 나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깨 툭툭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부각됐잖아요. 얼마 전에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용산에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 대통령실과. 근데 그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게 습관
편이신 것 같아요. 치고 좀 격려하고, 조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친근감이 좀 친분이 있다거나 안면이 좀 이게 있는 분들한테는 인사할 때 이게 툭툭 치시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네요. 그게 이렇게 뭐 다 그렇게 특별한 의미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다른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민 장관은 아끼는 동생, 한동훈 장관은 믿는 부하, 뭐 이런 정도 관계가 아끼는 아닌가. 동생 믿는 부.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